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황영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면 윤곽 수술 중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는 부작용, 특히 광대 축소하고 나서 생기는 분류압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광대 축소라는 거는 돌출되어 있는 광대뼈를 움직일 수 있게 한 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갖다 놓고 고정을 시켜서 다시 굳히는 수술이에요. 잘라서 이동하고 움직이고 이거는 수술 과정 중에 일어나는 걸 거고요. 이제 잘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회복이 돼야지 수술이 완료가 되는 건데, 이 고정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회복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뼈가 제대로 붙지 못하고 분류압 같은 무서운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분류압이 생기는 이제 원인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흔한 걸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는 이제 수술 후에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해서 뭐 예를 들면 붓기가 빨리 빠지고 좀 더 흡수되는 효과를 만들려고 외부에서 이렇게 손으로 누른다든지 이런 미흡한 관리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단단한 음식 있죠. 이런 걸 이제 씹게 되면은 씹는 근육은 광대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광대뼈가 계속 자극을 받음으로써 회복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분류압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어차피 수술이라는 게 시행되고 난 이후에는 환자분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개를 베고 잘 때 옆으로 이렇게 살짝 뒤척이는 정도의 작은 충격에 의해서도 이런 고정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분류압이 생긴다 그러면 고정 자체를 좀 더 단단하게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술 자체의 고정력이 약하면 분류압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뭐 관리나 이런 거는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거 말고 이제 수술 자체의 문제에 의해서 생기는 거는 의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겠죠. 분류압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 중에 의사들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첫 번째로는 고정 자체를 단단하게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사용됐던, 그러니까 철사를 이용해서 고정한다든지 이런 건 고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쓰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 자체를 아예 안 하고 하는 수술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핀 같은 경우에도 플레이트라 그러죠. 이것도 금속성 물질이 아닌 녹는 플레이트를 한때 많이 썼었는데, 수술 후에 몸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서 없어진다는 부분에서는 분명한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1차적인 목표는 뼈가 잘 굳고 확실하게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타협한다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녹는 핀을 쓰는 것도 저는 썩 좋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술 직후에는 일단은 단단한 고정으로 잘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티타늄 플레이트를 꼭 사용할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고정 자체도 많이들 고정하는 방법으로 입안 절개를 통해서 했으니까 앞쪽 부분에서 고정하는 그 앞고정, 이거는 다들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광대뼈는 앞뒤가 다 모두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도 이 구조물들이 다들 단단하게 잘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아무래도 안정성 확보하기가 좋고요. 그런 의미에서 뒷고정도 같이 꼭 시행하는 거를 제가 의사생활하는 초창기부터 이거는 주장을 해오던 바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앞고정 뒷고정 다 잘 했다고 해도 미흡한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특히나 이제 앞광대 같은 경우에는 부비동이라 그래서 앞광대 앞쪽 부분에 공기주머니처럼 들어있는데, 그 해당하는 부분은 뼈가 아무래도 약해요. 그 부분에 만약에 앞고정이 시행이 되게 된다면 고정력 자체가 약하고, 이 약한 부분 때문에 고정핀이 제대로 된 고정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분류압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부비동이 자리 잡고 있는 약한 얇은 뼈보다는 그보다 위쪽 부분에 단단한 광대뼈를 이용해서 고정하는 것이 좀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저는 윗고정을 생각을 해서 지금 3중 고정이죠. 결국에는 앞고정 시행하고 뒷고정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광대뼈의 위쪽 부분까지 3중으로 단단하게 고정해서 분류압이 안 생기게 하는 형태로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 우리가 분류압을 어떻게 진단을 해낼 수 있을지, 물론 당연히 CT를 찍어보면 제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뼈의 단면적의 접합 정도나 그 다음에 핀의 고정, 이런 거를 잘 보면 이 분류압을 체크를 할 수 있는데, 환자분들이 이거를 병원에 와서 매번 CT 찍어가면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고정 자체가 잘못되고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고정핀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느낌이라든지 뼈랑 고정핀 사이에서 이 움직이는 이 느낌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옛날하고 다르게 뭐 이렇게 처지는 듯한 느낌이라든지 뼈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 이런 게 나면은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뼈를 이동해서 겹쳐서
회전시키고 돌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조작을 가해서 광대를 작게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손으로 만졌을 때 뼈가 층이져 있다고 이것이 분류압을 의미하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원했던 거는 뼈가 작아져서 결국에 겉으로 보이는 피부가 만들어내는 윤곽선 자체가 매끈해지는 거, 요거를 목표로 하고 수술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뭐가 만져진다고 층이졌다고 그게 분류압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까지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광대 축소 후에 생기는 부작용 중에 제일 무서운 부작용이죠. 분류압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